안녕하십니까. KTC 뉴욕지사 김현석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미주 시장 현황과 섬유 패션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미국 경제 현황입니다. 경제에서 골디락스란 너무 뜨거워서 거품이 생기지도 않고 또 너무 차가워서 침체로 추락하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미국 경제가 그랬습니다.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 이후 126개월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오면서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장기 호황을 지속하는 골디락스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KTC 뉴욕지사도 지난 시즌 견본을 잘 팔로우한 덕분에 연초부터는 벌크 오다가 순조롭게 나오면서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진행 중이던 오다들이 줄줄이 홀드 혹은 캔슬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번 팬데믹은 미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큰 나라이면서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는 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안겼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록다운을 실시로 인해 실업률이 유례없이 급등하고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등 미국 경제는 극심한 부진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경제 재개가 시작되고 6월 실업률이 소폭 개선을 보이면서 3분기 미국 경제가 회복을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가 증폭되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을 시작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20년 하반기의 미국 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코로나가 가져온 미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로 파생된 국민 보건 위기를 비롯해 경제 위기, 인종 간 불평등 문제가 동시에 터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선진국답지 않게 의료 시스템이 아주 취약한 나라입니다.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대규모 검사와 치료가 쉽지 않았고요.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거부감이 몹시 강해서 확진자가 발견이 되어도 주변인 동선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병에 걸리면 병원 가면 되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미국은 죽을 지경이 아니면 집에서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코로나 증상이 있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았고요. 중증이 아닌 이상 집에서 버텼습니다. 중증의 환자들조차도 병상과 호흡기가 부족하여 방치되는 등 정말 믿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많은 젊은 세대들은 이번에 큰 트라우마를 겪었는데요. 이것이 아마도 미국 사회 변화에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진 것이 IMF 때였지만 마찬가지로 미국도 코로나 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거나 연봉을 삭감당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평소 느낄 수 없었던 상대적 빈곤을 경험하는 시기인데 이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무력감을 경험하고 또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은 백신이 나오면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큰 트라우마를 겪은 젊은 층은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젊은 세대의 트라우마가 미국 사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산업이 코로나 이후 미래 유망 산업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원격 근무와 원거리 학습, 또 원격 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재택근무를 3개월 이상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식으로 근무 방식이 바뀌면 또 이렇게 유지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션 업종은 아직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원격 근무에 익숙했던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의 테크 대기업들의 재택근무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요. 아마도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직원이 원하면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최근 미국의 백화점과 패션 업체들의 현황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미국 기업들의 현금 흐름과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면서 미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는 항공, 호텔 등의 관광 산업이고요. 이외에도 요식업과 패션 산업 등이 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의 중심축인 소비 활동은 이미 불안한 상황이고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편인 20, 30대의 밀레니얼 세대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구매를 자제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패션 의류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앞으로 의류 전반에 걸쳐 수요가 계속 감소할지 아니면 다시 증가세로 들어설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전보다 검소하고 또 경제적이며 활동적인 의류, 또 아울렛 의류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뉴욕의 유명 브랜드 업체들의 재평 가능성도 예상이 되고요. 일부 경쟁 우위의 브랜드는 더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중견 또는 취약 브랜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백화점인 니만 마커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충격이 무너진 첫 번째 미국 대형 백화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한 외출 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가 꽁꽁으로부터 부채 허덕이던 니만 마커스, 제이스펜이, 메이시스와 같은 대형 백화점들을 변항으로 몰았고요. 100년 넘게 미국 소비의 명암을 보여준 주요 백화점 체인들이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유치업체의 급성장으로 인해 매출의 많은 부분을 빼앗겨 이미 부진의 늪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오프라인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은 고용 효과가 가장 큰 업종으로 백화점의 도산은 대량 실업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비대면 소비 행태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그런 시점에서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혁신적인 경영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4단계 경제 재개에도 불구하고 맨하탄의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대부분은 아직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업무가 복귀가 허용된 지 이미 여러 달이 지난 현 시점에도 맨하탄의 사무직 근로자의 단 10%만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고요. 맨하탄의 식당을 비롯한 상점들도 절반 정도만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직원들이 복귀를 꺼리는 중요한 이유는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안전에 대한 염려와 출근 시 사무실 안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 때문인데요. 노동절 이후인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맨하탄 오피스에 근무 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포스트 코로나 패션 트렌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전 세계 패션 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공장들이 속속 문을 닫았고요. 생산 주문들이 취소되었습니다. 2020년 패션 산업 판매량은 2019년 대비 30에서 40%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위기는 역사상 여러 차례 있어 왔고요. 1918년 스페인 독감, 또 30년대 대공황, 또 40년대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거의 10년 주기로 이어온 전 세계적 위기 상황들과의 비교를 통해서요. 앞으로 패션 공식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예측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930년대 전기 세탁기가 나오기 전에는 속옷을 제외한 옷들이
현재와 같이 자주 세탁해 입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페인 독감과 같은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일 수도 있는 가족들의 옷을 세탁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불편함으로 인해 여성들의 의복에 변화가 있기 시작했는데 너무 세밀하거나 장식이 많거나 부피가 큰 속옷 등이 사라지고 얇으면서도 튼튼하고 세탁 후에도 물이 빠지지 않는 색의 그러한 옷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외출해서 돌아와 옷을 벗어 뜨거운 물에 세탁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드라이클리닝 온리보다는 물 세탁이 가능한 간편한 옷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40년대 많은 물자가 전쟁 물품으로 사용되던 시절 수선해가며 오래 사용하자는 의미의 Make Do and Mend는 패션 업계의 공식 슬로건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여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옷장을 정리하거나 오래된 옷을 수선해 입고 뜨개질이나 자수를 배우는 일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중고 시장은 의류 시장은 수요가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시기를 지나고 있는 현재의 소비자들은 지난 몇 년간 크게 유행한 패스트 패션 트렌드를 뒤로하고요. 미니멀리즘이나 자신만의 패션 기본 아이템의 활용과 유행을 초월한 클래식 스타일의 옷에 중점을 둔 패션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게 시작했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들이 이젠 평범한 일상복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유명 디자이너들은 계절과 상관없는 의복, 예를 들어 편하게 걸칠 수 있는 브레이저, 통 넓은 바지, 스웨터 드레스, 주름 치마 등을 구매할 것을 권합니다. 경제력이 허락하는 한 무언가를 구매하려는 욕구를 가진 인간이지만 현재 소비자들은 좀 더 편안한 것, 또 안전한 것, 실패할 걱정이 없는 것에 지갑을 열 확률이 높게 되었습니다. 자택격리 초기 많은 사람들이 일명 추리닝으로 불리는 라운지웨어를 즐겨 입었는데 격리 시간이 여름까지 길어지고 어느 정도의 야외 활동이 가능해진 이후 외출복으로도 가능한 실내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추리닝이나 실내복이 지겨워질 때쯤 이것들을 대신할 업그레이드된 실내복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언젠가 끝나고 회사든 어디든 나갈 수 있는 세상이 돌아오면 헐렁한 실내복을 벗어던지고 좀 더 날렵하게 차려입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유명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는 이를 반영하듯 깔끔한 맞춤 의상들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날렵해 보이면서도 시원하고 편한 출근 복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트렌드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미국 의료용 개인 보호 장비 공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말 현재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대략 600만 명에 근접하고 있고요. 이로 인한 사망자도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전국에 걸쳐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미국 내 의료 물자 부족이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미국 의료기관은 산소 호흡기, 의료용 개인 보호 장구 등 필수 의료 물자 수급의 대부분을 중국이나 유럽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어렵게 되자 물자 부족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미국 전체 의료 물자 수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가 이러한 품귀 현상의 주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 연방 정부는 의료용 개인 보호 장구 등 필수 의료 물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국적인 폭발적 수요에 역부족인 상황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한 지방 정부가 자력으로 해외 공급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미 연방 정부 외에도 지방 정부와의 직접 연결을 통해 수출 기회를 노려볼 만합니다. 한편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회용 PPE 사용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용 의류 시장의 대부분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너누분 PP, 폴리프로필렌이 일회용 제품이 대부분이고요. 재사용 가능한 제품은 시장의 20%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에 환경에 대한 고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회용품보다는 재사용이 가능한 직물 원단으로 만든 의료용 가운 사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 한국의 코로나 대응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은 이제 의료용 개인 보호 장구 등 필수 의료 물자의 공급처로서 미국에서도 그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호복과 같은 개인 보호 장구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진을 위한 가운 및 환자복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용도의 의료용 직물 원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발과 판매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이끌었고요. 소비자의 생활 방식, 소비 방식, 그리고 심지어 옷을 입는 방식에 대한 큰 변화를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주 패션 산업 전망에 대해 몇 가지로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 발병과 이를 막기 위한 폐쇄 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소비 패턴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의류를 구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성숙한 시장의 소비자들은 매우 낮은 가격에 무언가를 찾기보다는 지속성이 있는 좋은 가치를 찾아갈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패션 소비에 있어 독특함, 또 장인 정신, 그리고 품질을 더 우선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욕 패션 회사들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유형의 제품, 즉 재고가 언제나 충분하고 계절에 상관없이 잘 팔리는 핵심 제품들에 더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트렌치 코트처럼 시대를 가리지 않고 멋있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매력적으로 빛을 발하는 패션계의 영원한 머스트 해브 같은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언젠가 다시 트렌드에 민감해지고 향후 유행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갈증이 증폭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코로나 위기인 현 상황에서는 미니멀리즘이 패션 트렌드로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증가하고 있던 온라인 판매 비중이 오프라인 매장의 폐쇄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이후 더욱더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온라인 구매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이 획기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지 않는 한 오프라인 매장의 미래는 어두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커머스 개발과 운영에 박차를 가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익성이 좋은 소매업계의 강자와 적은 수입이라도 얻기 위해 분투하는 독립 디자이너들과 같은 약자 사이에 이익의 격차가 더 커지면서 일부 적자 생존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멀티 브랜드를 판매하는 백화점이나 많은 중간 유통업체들 역시 사업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 대형 럭셔리 패션 회사들은 부자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등 유명 스포츠웨어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지나면서 이전보다 더 다양한 기능과 편안함을 갖춘 신제품을 발빠르게 선보이면서 쉽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특정 유통 체인과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패션 리세일의 온라인 거래도 크게 각광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여섯 번째로 코로나로 중국 대부분의 지역의 산업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패션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 무역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패션 기업들도 생산 기반을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추세이고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기점으로 기업들은 공급망을 재평가하고 어느 한 나라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 방법에는 주요 판매 시장 근처에 저비용 국가에서의 근거리 생산 방식이나 보다 발전된 제조 및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포함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도 기술의 발달과 젊은 세대들의 변화되어가는 라이프 스타일 등의 요소로 인해서 집에서 일하는 것은 앞으로 주목할 만한 트렌드로 강조되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인해 일부의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한때는 원격 근무를 꺼렸을 법한 노동자와 경영자들까지도 어쩔 수 없이 원격 근무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패션이란 걷고 움직일 때 충분히 편함을 줘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수년간 애슬레저가 복주하면서 편안함의 수준을 한층 높여야 했던 그러한 소매 업체들은 더욱더 편안한 옷을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실 복장으로 간지되어 온 옷들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지게 되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뉴욕 패션 시장 개발 전략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이끌었고 소비자의 생활 방식, 소비 방식, 그리고 심지어 옷을 입는 방식에 대한 큰 변화를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주 패션 시장에 진출하기 원하는 우리 기업들은 올해 수요 부진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즈니스 운영 전략 수립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마케팅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의 판매 방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오프라인 판매 방식이 가진 약점을 보완하고 또한 온라인 판매 방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마케팅 방식을 동시에 같이 활용해야 합니다. 해외 전시회나 판매 출장을 통해 바이어를 직접 만나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이 당분간은 어렵게 된 지금 온라인 사이트에 쇼룸을 꾸며 시즌마다 새로운 제품으로 변화를 주면서 자신들의 제품을 바이어에게 잘 소개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활용한 마케팅까지 가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는 대면 상담이 어려워졌고요. 앞으로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이것 외에도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마케팅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전시회나 판매 출장을 통한 마케팅은 사실상 당분간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온라인 마케팅만을 활용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뉴욕지사는 바이어들과 스카이프나 줌 등을 이용한 화상 상담을 통해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상담 시 원하는 제품의 원단 수화치를 당일 바로 전달해 줌으로써 바이어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젠 바이어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하고 또 바이어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동업자, 또 즉 파트너십 관계로 파악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 가능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해야 합니다. 바이어의 요구도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들 가운데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바이어군을 선택해서 이들을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부진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생존을 위한 비즈니스 운영의 전략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격적인 확장보다는 운용 비용 절감이 중요하고요. 코로나 이후 변화된 소비자 성향을 반영한 제품 개발과 또 새로운 마케팅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지구촌 전체에 수천만 명이 감염되고 수십만 명이 이미 사망한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언제 소멸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중세 유럽의 대재앙으로 수천만 명이 사망한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이 역병의 기세가 약해지지 않고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전과는 수요와 공급 체제의 대변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벌써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들은 한 발 앞서서 투자를 늘리고 차별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섬유업계가 필요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 같은 나라에 피 터지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일본과 선진 유럽을 앞설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과 독특한 디자인의 개발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K-방역으로 인한 선진 코리아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뉴욕 바이어들이 기대하는 우리의 하이패션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바라고요. 또한 저희 KTC 뉴욕 지사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